안녕하십니까, 선생화단입니다. 제가 이준석 동영상을 어제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준석에 대한 성토를 하고 있더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제가 생각한 대로 더불당의 어떤 끈앞풀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제 이준석 그 1탄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2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대선 전에 이준석의 그 어떤 그 힘을 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쵸? 이준석이가 기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정권 개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판단하는 제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언제 이준석의 길을 제압하는 게 좋은지 그 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 자, 우선 그 이준석 씨는요, 분명히 말해서 신축년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해라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축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달별로 날 필요가 있어요. 월별로. 얼마나 나온다면 지금 병신월, 다음 달 이제 정유월, 그 다음에 이제 무술월입니다. 무술월. 그 다음에 기해월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얘가 툭 쳐지면서, 을목이 살짝 쳐지면서, 편관이 약간 힘을 잃어가지고, 이준석이가 올해 운이 좋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무난히 당대표 된 거고, 당대표를 실려고 됐든 어쨌든 일단 결론적으로는 당대표 됐으니까, 그 역할은 뭐였다? 바로 신금이 과도한 편관을 제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주는 기토 신약 사주거든요. 기토 신약. 그러니까 과다한 이 편관을 을기축으로 이렇게 누르니까 얘를 딱 치면서 견제를 했기 때문에 운이 터수다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묘가 바로 뭘 말하냐면, 이게 바로 지금 이준석이의 을목을 살짝 제거한 다음에 요 묘가 바로 현재의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준석의 관에 대한 운의 원천이다. 다시 말해서 대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얘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묘가 제공하겠다. 네, 여기서 묘를 지장을 나누면은 갑목과 을목인데, 여기서 갑기압이, 그렇죠? 갑목이 기토로 만나면 갑기압토가 돼서 요 갑목이 이준석이의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묘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대표직을. 자, 그러면 요 병신월이 지금 8월이 병신월인데, 병화가 8월 20일 정도고요. 이 신금이 8월 한 20일부터 9월 한 5일 정도까지 보여집니다. 예. 이때는 이 8월 20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이준석의 힘이 조금은 댄싱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금은 도끼이기 때문에 묘목을 탁 치니까 묘신 이렇게 돼가지고요. 약간 여기에 묘가 기스가 납니다. 기스가. 그러니까 이준석의 관에 기스가 난다는 거니까 이준석의 조금 기분도 나쁘고 뭔가 뜻대로 조금은 안 풀리는 거죠. 예? 언제? 8월 20일에서 9월 5일 사이. 근데 이 시기는 이준석이 완전히 그 취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은 요 정유월의 유에서, 다시 말해서 정화는 이제,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요 정화가, 화생토로 기토를 조금 보호하다가 9월 20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는요, 여러분들 바로 유의 월입니다. 유월. 6월이에요. 이 유자는요, 우리가 옛날에 한의사 들도 수수칼 얘기합니다. 여기 묘는 뭘 말하냐면, 묘는 바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묘한테 유금은 완전히 쥐약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때 이준석이가 올해 아마도 가장 클라이맥스로 운이 안 좋다 봐야 돼요. 가장 기운이 안 좋을 때다. 그게 뭐다? 바로 묘유충으로 딱 묘가 깨지면서 아장이 나는 형국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만일에 우리
야권 후보들, 국힘당에 있는 야권 후보들, 이준석과 척을 지는 야권 후보들이 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권 교체를 잠깐 방해하는 게 윤석이니까 야권 후보들이 이준석이를 제압하는 결정적인 시점은 언제냐면요. 바로 이 유금이 올 때입니다. 유금이. 이 유금이 오면은 묘유충이라 해서 얘가 깨져요. 완전히. 신금은 기스만 나는데 여기서 완전히 깨져버린단 말이죠. 이게 깨지니까 뭐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때 당 대표로서의 커다란 위기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칠 때는 적의 운이 가장 나쁠 때 팍 쳐야 이게 자빠지는 거지. 적의 운이 살아있을 때 팍 쳐봐야 그때는 치는 도끼가 날이 상하는 거죠. 치는 도끼가. 그러니까 이준석의 길을 뺏는 가장 절호의 타임은 언제다? 바로 이 유금에서 다시 해서 9월 20일에서 10월 첫째 주 요 딱 사이 9월 말 전후에 이준석에 대해서 과감한 공격을 하면은 이준석이는 여기서 힘을 잃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지만은 이준석이가 문재인 욕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간접당, 원래는 이 간접당 가지고 당대표가 막 난리치고 그래야 되는데, 부정선거 가지고 난리쳐야 되는데, 얘는 오로지 적은 윤석열 하나뿐인 거예요. 적은. 한심한 노릇이죠. 그렇죠? 당대표가 나서서 자기네 대권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정권교체할 수 있는 후보를 공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심스럽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결론. 이준석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 의견이 많아요. 댓글에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2탄에 이준석이가 가장 취약한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요, 운이 가장 나쁠 때, 상대방의 운이 가장 나쁠 때, 그때 공격해 들어가야만이 절호의 어떤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보고. 이준석이 사주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준석의 힘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냐면은, 9월 20일에서 10월 10일 요 사이가 가장 이준석의 에너지가 약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공격을 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길을 완전히 뺏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누군가가 야권 후보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가 이준석이가 되게 거추장스럽다. 그래서 이 이준석의 힘을 언제 빼느냐? 왜? 이준석 힘이 빠져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공격 시점은 바로 9월 20일에서 10월 10일 사이에 9월 말 전후로 이준석이에 대한 공격을 한다면은 예, 저는 성공할 거라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